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이번 주 준비한 순서는 소아시아의 아름다운 도시 아프로디시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도시의 이름으로 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서쪽 에게 지역의 에베소 항구에서부터 내륙의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리 지역 사이에는 평야지대에 건설된 몇몇 개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를 비롯해서 바로 그 중에 하나의 도시가 아프로디시아스이고요. 해발 1500에서 2000m 넘는 여러 산들로 둘러싸인 곳에 아담한 분지이자 평야 한가운데 도시가 바로 미의 여신의 도시입니다. 워낙 비옥한 곳이어서 이미 신석기 시대 한 6, 7천 년 전부터 여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적인 여신 이슈타르를 그리스적으로 해석한 아프로디테를 주신으로 모셨죠. 기원전 100년쯤에 로마와 흑해 연안의 폰투스 왕국이 전쟁할 때에 바로 이 도시가 로마 쪽에 붙으면서 황제들에 의해서 대규모 도시로 개발이 됩니다. 기원전 40년쯤에 바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자율도시,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도시 근처에는 상당히 아름다운 하얀 색깔의 질이 좋은 대리석이 나는 채석장이 있습니다. 값비싼 돌들인데 그 채석장에서 대리석으로 이용한 아름다운 대리석의 도시가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아프로디시아스 현장으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아프로디시아스는 바닷가의 카리아 지역, 리디아 지역, 또 내륙의 프리기아 지역의 경계선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이름을 딴 이 도시는 계획적인 블락블락으로 이루어진 로마식 도시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이 테트라필론, 그리스어로 4개의 출입문이라는 제목의 멋있는 아치가 연결된 그런 구조물입니다. 원래 사거리 한복판에 4방향으로 출입문이 나 있는 듯한 그러한 구조물인데요. 오늘날 이 복구된 것은 동서 2방향으로 2개의 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양식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서기 2세기쯤 로마 제국 전성기에 아름다운 코린토스 양식의 주름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천장 부분이 바닥에 떨어진 그 대리석 조각 작품들로 천장이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의 바닥에는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도로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그 도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터키 고고학자들이 복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시아스의 이 정도 규모, 즉 길이가 260m쯤 되고요. 폭이 60m가 되는 스타디움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중심적인 스포츠 축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대규모 스포츠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에 수많은 도시가 있습니다만 올림픽 경기를 열 수 있는 이러한 규모의
스타디움이 있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객석은 모두 30줄로 구성되어 있고 최대 수용 인원은 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도시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즉 축제가 열릴 때마다 인근 여러 지역에서 아프로디시아스의 스타디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그리스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 시대 비너스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전형적인 헬레니즘 시대의 이오니아 양식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방으로 2줄로 기둥이 있다고 해서 디프테로스, 즉 2줄 기둥으로 둘러싸인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신전입니다. 전체 40여 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신전 한쪽 동쪽 끝에 반원 형태의 마치 기독교 제단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비잔틴 시대 4세기, 5세기 들어와서 이교도적인 로마 신전에다가 아담한 형태의 바실리카, 즉 기독교 기념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보통 소극장이라 부르는데요. 오데이온 혹은 라틴어로 오데움은 한편으로는 그 도시의 의사당, 불류테리온이라는 의사당 역할을 했습니다. 이 소극장은 2세기 초쯤에 만들어졌고요. 전체 수용 인원은 한 1,700여 명 정도 그렇게 추산합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만든 아프로디시아의 거대한 목욕탕입니다. 독특한 형태의 벽돌 기둥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온돌 구조, 즉 뜨거운 열탕이 목욕탕 한쪽 구석에 마련됐습니다. 대리석 바닥으로 장식된 마당이 있고 또 분수대도 있었고요. 또 웅장한 규모의 수영장도 거대한 목욕탕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프로디시아스에서 가장 높은 언덕 지역을 자연스럽게 객석으로 만든 이 도시의 극장, 대극장입니다. 원래 그리스 시대부터 자연적인 경사면을 만들었고요. 그리스 시대 극장의 마당 오케스트라는 원형입니다.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마당이 반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서기 160년대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 들어와서 검투사들의 아레나, 마치 원형 경기장처럼 활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1층 객석만 복원된 상태입니다. 2층 객석까지 완전히 복원된다면 최대 수용 인원 15,000명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극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다른 도시에 볼 수 없는 이 아프로디시아스의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신전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세바스테이온, 세바스토스는 그리스어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에게 헌정하는 신전으로서 그 양아들 그 다음 후계자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1층은 도리스 양식으로, 2층은 이오냐 양식으로, 3층은 코린토스 양식으로 상당히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2층과 3층의 각각의 기둥들 사이에 상당히 아름다운 양각 구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80여 개 정도가 잘 복원돼서 오늘날 이 아프로디시아스 현장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황제를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모티프들이 하나하나의 장면에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상하신 아름다운 조각 작품들, 바로 이 도시 가까이에 질이 좋은 대리석 채석장 덕분입니다. 이 도시는 원래 폐허로 남겨져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유적 자체가 게이레라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1956년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집들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이 한 2km 떨어진 곳에 이전하면서 고고학자들이 1960년대부터 발굴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성벽의 길이가 전체가 한 3.5km쯤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준비한 순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이 예언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이곳의 신자들이 그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냉철하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러한 언급은 바로 이 도시를 지나는 미지근한 식은 온천수 덕분이고요.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를 방문한 적은 없으나 그가 아끼던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을 위해서 골로새 안부 편지를 보낼 때에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 옆에 대도시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도 소개하면서 같이 좀 권면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언급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만큼은 의외로 폐허가 되었던 그러한 흙밖에 없었던 곳을 발굴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랄만한 로마 도시로 개벽한 독특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현장으로 떠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리코스 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이 흐르면서 산 사이에 골짜기 평야를 이루은 굉장히 비옥한 곳에 한가운데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가 있고요. 또 남서쪽에는 아프로디시아스, 또 서쪽으로 셈이 있는 골로새, 여러 도시들이 있는 가운데 중심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적인 카르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도로 한복판에 마차 수레바퀴 위에서 바닥이 펴진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양쪽의 기둥들이 대부분 새롭게 복원됐는데 기둥이 있는 부분이 나무로 만든 지붕이 있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한가운데 차도 양쪽의 인도 안쪽으로는 줄지어서 상점들이 있어서 일종의 오늘날
쇼핑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독특한 점은 지표면에서 한 1.5, 2m 정도 아래에서 2000년 전, 1500년 전의 유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되고 복원되고 있는 상당히 독특한 고고학적인 유적지입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유적이 다름 아닌 라오디게아의 중심적인 교회당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라오디게아에는 한 10군데 정도의 교회당의 유적이 발견됐고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땅 밑에 대리석 구조물들을 확인했고, 과연 40여 미터쯤의 사방이 말이죠, 굉장히 큰 아치가 있는 기독교적인 건물이어서 체계적으로 발굴을 시도했던 것이죠. 한 4, 5년 전부터 관람객을 위해서 지붕으로 유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의 구조는 사방 40m, 한 38m쯤, 전체 면적이 1500제곱미터쯤 되고요. 동쪽에 제단을 중심으로 사각형 기둥이 4개씩 8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전형적인 바실카 양식의 한쪽과, 즉 들어가는 입구 서쪽과 남쪽 지역을 덧댄, 나중에 증축된 독특한 양식의 교회당입니다. 동쪽의 제단, 앞시스라고 불리우는 반원 형태의 계단이 있는 제단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아름다운 문양 있는 대리석에 십자가 문양이 새겨졌고요. 조각조각 박살난 것인데 비슷한 종류의 새로운 대리석으로 복구했습니다. 이 반원형 공간의 앞시스는 사제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고요. 일반 회중들은 이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둥으로 이루어진 챈슬 스크린, 대리석 석판으로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이 바닥의 기하학적인 디자인의 모자이크는 대략 서기 5세기 이후이고요. 최초의 교회당이었던 4세기쯤에는 대리석 판넬로 바닥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지진에 의해서 지붕 구조물이 벽체가 무너지면서 일부가 많이 깨어져 나간 것이죠.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장식하는데 헌금을 하고 기증을 했던 2명의 인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소속의 집사님들이고요. 폴리카르포스, 알렉산드로스, 그 2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가운데는 암보라고 불리우는 설교단이 있습니다. 자, 주일날 예배 볼 때에 그 사제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저기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장소를 암보라고 부릅니다. 설교단이라고 하면 되겠죠.
교회당 안쪽으로 상수도와 하수도가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2층 높이로 들어와서 아래층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토간 파이프가 벽 속에 파묻힌 흔적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바닥에 물이 흘러가는 하수도, 수로까지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교회당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꼭 필요한 구조물이 바로 세례 장소입니다. 머리까지 물속에 완전히 앉아서 잠그는 그러한 침례 의식이 행해졌던 곳입니다. 가운데 동그란 형태의 수조 같은 것이 있고요. 전반적인 모양은 위에서 봤을 때에 정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붕 구조물로 덮인 교회당이 있기 전에 라오디게아의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바로 중앙에 위치한 신전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신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카피톨 신전입니다. 즉 로마의 가장 오래된 거룩한 언덕의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로마의 주신 유피테르, 그 배우자 여신 유노, 또 그 딸인 미네르바, 이 세 명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로마 시대 도시의 중심 카피톨 신전이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대규모 극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극장을 이제 겨우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몇 년이 지나면은 이 극장이 아름답게 보이겠죠. 특별히 이 극장은 객석에서 봤을 때에 대략 북동쪽으로 파무칼레라고 불리는 그 인근 지역의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객석이 설치가 됐습니다. (12세기) 역사가 조나라스와 발사몬, 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340년대부터 380년대 사이에 바로 라오디게아에서 지역 공의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의회는 기독교 세계 전체가 한꺼번에 모이는 중요한 공의회 외에 지역별로 모인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60명 정도, 60개 도시의 주교들이 라오디게아에 모였고요. 그들이 결정한 내용은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이 중요한 날이다.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우월하다는 것을 결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내부에 한가운데 안보라고 불리는 설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주교가 그 안보 설교단에서 축복을 해야지만 효력이 있다는 그런 독특한 결정을 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공의회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